싱크대가 막혔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가성소다를 부어봐요. 가성소다는 왜 싱크대 막힘을 뚫나요? 이걸 설명해주기 위해 오늘 저는 유니파르 쿠바탄 공장에 왔어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성소다를 생산합니다. 가성소다는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주 강한 염기입니다. 화학에서 염기는 산과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식초, 레몬, 판산음료는 산성입니다. 반대로 락스, 비누, 샴푸 같은 것들은 염기성입니다. 싱크대의 경우 보통 막히는 원인은 기름인데 가성소다는 싱크대의 기름과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다라는 이름은 바로 가성소다 분자의 일부인 나트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 주방에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식탁에서 사용하는 소금, 즉 화학적으로 염화 나트륨입니다. 둘 다 나트륨이 들어있다면 식탁용 소금도 싱크대 막힘을 뚫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나트륨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요? 가성소다와 식탁용 소금은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싱크대를 시뮬레이션한 장치를 만들었고 여기에 약간의 기름을 넣어서 막아볼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식탁용 소금, 즉 염화나트륨이 들어간 물을 넣고 다른 한쪽에는 가성소다, 즉 잘 알려진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간 물을 넣겠습니다. 우리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배관을 막아보겠습니다. 질감이 이상하지만 냄새는 좋아요. 보이시죠? 여기선 물이 안 내려가요. 여기 첫 번째 싱크대에는 포장지에 적혀 있는 대로 싱크대를 뚫을 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가성소다 3스푼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식용소금 3스푼을 넣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쪽에 각각 물 반리터씩 부어줄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새지 않아요. 이제 기다려봅시다. 촬영할 시간도 없었어요. 3분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이게 몇 시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 기름이 빠지면서 막힌 게 뚫렸어요. 여기 조금 남은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해야겠어요. 방금 봤죠? 가성소다를 넣은 하수구는 한 2-3분 만에 뚫렸어요. 여기 소금물만 있는 곳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아마 몇 시간, 며칠, 몇 년을 지켜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식염과 가성소다를 사용할 때 나트륨의 작용 차이는 분자에 있습니다. 여기 유니파르에서는 바로 이 분자들을 재조합해서 염소, 수소가스, 가성소다, 그리고 PVC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정제된 염소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금물입니다. 가성소다는 전기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전기분해란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화학 반응을 억지로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전기분해는 전해조라고 불리는 용기에서 이루어지며 여기 유니파르에서는 플라스틱 막에 있는 전해조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전해조들이 있는 창고이고 작업장에서 전해조가 조립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 전해조는 2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양극, 플러스 극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음극,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전기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액체, 즉 염수, 소금물들을 통해 흐릅니다. 전해조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소금물로 채운 상자를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그 상자에는 가운데 막, 즉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양극이 있고
반대쪽에는 음극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극이고 전기는 그 사이를 통과합니다. 양극 쪽에서는 염소가스가 생성됩니다. 이 염소는 그곳에 넣은 소금 분자인 NaCl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트륨, 즉 Na는 막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고 음극 쪽에서는 수소가스가 생성됩니다. 이 수소는 물에서 나온 것이지만 동시에 물 분자에서 OH, 즉 수산기가 조금 남게 됩니다. 이 OH는 나트륨, 즉 NA와 결합해서 NaOH, 즉 가성소다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막이 있는 걸까요? 이 막의 역할은 나트륨 이온만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염소도 통과하지 않고 어떤 가스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 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무작위로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는 17,000A의 전류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여러분 집의 콘센트가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의 1,500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세란을 보면 막 외에도 양극 부분은 모두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음극은 순수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공장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에는 전해조들이 있습니다. 이 전해조 안에 셀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건설 현장을 보는 건 정말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에너지를 운반할 구리막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께 좀 보세요. 각 전해조에는 200개가 넘는 셀이 들어갑니다. 전체 작업장을 고려하면 거의 1300개에 달하죠. 유니파르에서는 멤브레인 셀이 쿠바탕의 기술 현대화의 일부입니다. 이 기술로 쿠바탕은 남미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다른 전기분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소비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중 하나가 수은셀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속이 나트륨과 결합한 다음 분해기로 이동해서 원소들을 분리하고 그 후에 가성소다가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기술은 다이어프램 셀 기술로 이는 막과 비슷한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합니다. 차이점은 결국 다이어프램이 막만큼 선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일부 이온들이 통과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가성소다 용액이 더 희석되게 만듭니다. 게다가 멤브레인 셀은 훨씬 적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대한 상자를 여기 있는 이 얇은 판 하나로 대체합니다. 각 판이 하나의 셀이며 그 안에서 전기 분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멤브레인은 실제로 물리적인 필터처럼 작동하지만 일반적인 필터가 단순히 크기로만 걸러내는 것과 달리 멤브레인은 전 하나 화학적 친화성, 즉 한 물질이 다른 물질과 얼마나 가까이 있으려 하는지에 따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멤브레인은 하수 처리, 담수화, 배터리, 심지어 혈액 투석에도 사용됩니다. 각 용도마다 다른 재료가 필요합니다. 초특수 플라스틱,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며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그 재료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보다 훨씬 작은 것들을 다룰 때 이것을 나노기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노기술은 미래의 기술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공정을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성소다는 막힌 곳을 뚫었지만 소금은 못했을까요? 가성소다는 지방과 반응해서 우리가 비누화라고 부르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비누화라고 해서 개구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실제로 비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매뉴얼 두몬드에서 집에서 비누 만드는 실험을 2번이나 했었어요. 그리고 기름이나 지방, 가성소다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성소다 부분입니다. 바로 이 수산화 이온, 즉 OH가 물에 넣었을 때 방출되는데 이게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비누와 글리세린이 생성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물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싱크대 배수구로 씻겨나갈 수 있습니다. 식염, 즉 소금에는 수산화 이온인 OH가 없고 대신 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식염이 가성소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나트륨은 산업 현장에서 식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식염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OH는 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성소다는 식염과 물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성소다를 사용해서 싱크대를 뚫는 건 매우 흔하지만
물에 희석할 때 열이 발생해서 배관이 변형되거나 오히려 더 막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때 막힘을 비누 막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성소다가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와 세제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가성소다는 종이를 더 하얗고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종이 생산에도 사용되고 식품의 질감과 산도를 바꾸기 위해 식품 생산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절인 올리브는 가성소다로 쓴맛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런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드리고 쿠바탄 공장의 현대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유니파르에 왔습니다. 이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성소다와 염소 생산업체 중 하나로서 공정 개선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